이건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이걸 어딘가에 풀어놓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 같아. 최소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남기라도 하길 바라며 적기 시작할게. 내가 대학교 1학년일 때 나는 가끔씩 기숙사 방에서 뒤척거리며 잠들지 못했어. 정확히는 10월경부터 그런 일이 반복되었지. 10월의 어느 주말 밤, 내 룸메이트는 가족들을 방문하러 본가에 돌아가 있었고 나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잠든 상태였어. 그러다 갑자기 전신이 오싹해지는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지. 사방이 마치 내가 얼음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것처럼 싸늘하게 느껴졌어. 그리고 나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내가 자고 있던 2층 침대 아래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 커다란 하얀색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쓴 그 사람은 내게서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 눈을 깜빡일 수도 없을 정도로 겁이 났지만 심장만큼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 그 사람은 아주 거슬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었지.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라이언 로 하고 어린 아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내 귀 바로 옆에서 말이야.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고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어. 그의 얼굴엔 눈, 코, 입이 없었고 그저 흐릿하고 까만 어둠만이 자리 잡고 있었지. 나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어. 이번엔 진짜 현실이었지. 어찌나 놀랐는지 침대에서 굴러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 내 목과 팔뚝의 모든 털들이 소름에 끼쳐 곤두서 있었지. 어찌 보면 그저 가끔씩 꾸는 나쁜 꿈에 불과할 수 있는 그날 밤의 사건은 훗날 단순한 악몽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으로 밝혀졌어. 그 일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나는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부모님 댁에 방문한 상태였지. 그 이상한 꿈에 관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 나는 그리운 고향집에서 그간의 피로를 씻어내며 오랜만에 푹 쉬고 있었지. 그러다 교양 수업에서 나의 어린 시절이란 주제로 과제를 내줬던 게 생각났어. 그래서 다락방으로 가 그곳을 뒤지면서 부모님이 내가 어릴 적에 녹음했던 카세트 테이프들을 좀 찾아냈지.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은 내가 3살쯤 옹알거리는 소리로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던 테이프였어. 사실 그걸 처음으로 듣는 것은 아니었지. 부모님이 예전에 들려주신 적도 있었고 가끔 추억에 젖고 싶을 때 한두 번 정도 더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 나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노트북 앞에 앉아 저 오래된 노랫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럴싸한 과제를 만들어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 테이프에서는 특유의 음질로 어린 시절의 노랫소리가 재생되고 있었지. 하지만 과제에 대한 구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래가 먼저 끝나버렸어. 테이프를 끌어가기도 뭐해서 나는 계속 노트북 앞에 앉은 채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지. 카세트에서는 이제 박수를 치며 웃는 아빠의 목소리, 베이비시터와 대화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 그리고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졌지. 베이비시터는 집으로 돌아가고 아빠와 엄마는 외출복을 갈아입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았어. 그렇게 2, 3분 정도 고요하게 카세트가 작동하는 소리만이 들려오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을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 라이언 로. 그건 내 목소리였어. 테이프 속 어린 시절의 내가 갑자기 그 이름을 말한 거야.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어. 문득 10월쯤 꿨던 악몽이 떠올랐지. 그 꿈속에서 내 귀에 대고 그 이름을 속삭였던 것이 어린 시절의 내 목소리와 꼭 닮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완전히 당황한 채로 나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부모님에게로 달려갔지. 내가 라이언로가 대체 누구냐고 묻자 우리 엄마는 놀라서 헛숨을 삼키셨고 아빠는 들고 있던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리셨어. 잠시 후 식탁에 모여 앉은 우리 사이엔 아주 무거운 공기가 맴돌았어. 부모님은 가끔씩 서로를 쳐다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내가 3살 때쯤
나는 야경증을 앓고 있었대. 어린애들한테 가끔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서는 공황 상태를 보이는 수면 장애의 일종이라는 거야. 내 경우엔 보통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더니 자리에 똑바로 앉은 채 뭔가를 중얼거렸대. 라이언 로가 나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베개로 풀썩 쓰러져 잠들었다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은 후 다음날 아침 부모님이 내게 넌 무슨 꿈을 꾼 거니? 라이언 로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니? 하고 물어보면 나는 그저 라이언 로에게는 얼굴이 없어요 라는 말만을 반복했대.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나를 아동 심리학자에게 데려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야경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지. 그리고 부모님의 기억에서도 라이언 로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갔어. 나는 멍하니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얘기는 제법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 난 내가 야경증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라이언 로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기억에 맴돈 적이 없었거든. 부모님조차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셋 모두 다시 그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지. 지난해 10월 그 꿈을 꾼 이후로 나는 라이언 로가 등장하는 악몽을 몇 번 정도 더 꾸었어. 이상한 사실은 매 꿈마다 그의 얼굴 주위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고 스물스물 그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에 관한 꿈을 꾼 것이 벌써 5달 전이야. 하지만 난 내가 언젠가 또다시 그가 등장하는 꿈을 꿀 것을 알고 있지. 라이언 로가 또 한 번 내 꿈에 찾아올 것을. 나는 무서워. 다음 꿈에서 내가 결국 그 어둠 아래의 얼굴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 내가 보게 될 것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면 벌어질 일이, 또 라이언 로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무서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밤에도 그게 오늘이 아니길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겠지. 라이언 로. 나는 그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왜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난 20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뿐이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